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환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환. 예. 요즘 또 특별히 많이 듣습니다만, 정치적인 그런 해석은 여러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낱말 공부 시간입니다.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구하다 할 때 소환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것을 보면 외교사절단을 본국에 소환해 문책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정부패를 일삼던 한 국회의원은 임기를 2년이나 앞두고 국민들에 의해 소환을 당했다. 자, 이런 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온 문장입니다만, 이 소환이 두 개가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는 문장들의 소환이 같은 글자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환이 있고 이러한 소환이 있다. 어떻게 구분이 되고 정확히 뜻이 무엇이냐. 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불을 소에 불을 환이다. 부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래서 불을 소에 불을 환. 자, 불을 소자는 칼도자와 입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과 사실은 관련이 없고, 사람을 부르는 모양이다. 손짓에서. 네, 그것을 칼도자 모양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외우면 외우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서 입으로 말해서 부르겠죠.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다. 환도 불을 환이에요. 입으로 부른다 해서 입구가 있고, 이 글자가 이제 빛날 환자다. 상당히 글자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검찰 등에서 어떤 사건의 혐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불러들이는 것을 소환이라고 한다. 그는 검찰에 소환이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가진 인터넷 사전에 이런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는 그런 낱말이다. 자, 또 이런 소환이 있습니다. 불을 소에 돌아올 환이다. 돌아올 환. 그렇죠. 돌아올 환은 놀라서 볼 경에 시험시험 갈착이다. 예, 돌아온다 함으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놀라서 본다. 여기에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이제 옷 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환이라는 낱말은, 글자를 넣은 낱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환을 한다든지, 귀환을 한다든지, 반환을 한다든지 할 때 쓴다. 자, 그러면 이 소환은 앞에 소환과 어떻게 다른가? 국어사전을 보니 좀 설명이 많습니다. 일을 마치기 전에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소환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소환을 지시했다. 글쎄요, 해외 유학생을 정부가 마음대로 소환할 수 있느냐? 비상시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로 어떻게 유학을 보냈을 경우에는 소환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외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이나 영사 등을 본국으로 불러들인다. 정부는 어느 주재 대사를 소환하였다. 자, 이것은 두 개 다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을 소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선출한 공직자를 임기 전에 국민의 의사에 따라 파면시키는 것, 그렇죠? 그런 제도, 일종의 국민 소환 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문을 보니 국회의원이 국민들에 의해 소환을 당했다. 자, 이렇게 보면 앞에서 검찰 등에서 부르는 것과 이 소환은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 그렇지만 한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소환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똑같이 생각해서 해도 사실은 크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따져보면 다르고, 옛날에 한자를 제대로 쓰던 시대에는 다 구분해서 썼다. 왜냐하면 적을 때 이렇게 나눠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불을 환자에 들어간 것 보면 검찰이 들어간다. 꼭. 국어사전에 이것밖에 설명이 없습니다. 네. 다른 의미가 없다. 검찰이 부르지 않더라도 소환하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누구누구를 부른다, 호출한다 하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어사전에는 어쨌든 이것만 나와 있다. 영어로 보면 서문이다.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돌아올 환자를 쓴 소환은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또는 국회의원이 국민 소환을 당했다든지, 유학생을 소환했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recall이다. recall. 복귀 명령이다. 그렇죠?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이제 복귀 명령이다. 그것이 이것 소환이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국민 소환 제도 이외에는 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국내에 파견되는 사람을 소환하는 경우도 있겠죠. 본점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 지방에 이렇게 파견돼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본부로 불러들인다. 그때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 소환이라는 말 들으면 글자 그대로 해석보다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소환되었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복귀 명령을 받았다, 막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뜻은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은 이것만 나와 있고 이것만 나와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분할 수는 있다. 그럼 한자를 알아야 구분이 되는데, 한자를 몰라도 검찰이 부르는 것과 일반적으로 복귀 명령하는 것은 글자가 다르다는 것, 환자가 다르다는 것 정도만 잊으면 좀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부를 소자와 관련된 낱말 몇 개 보면, 소명을 받았다. 그렇죠? 소명.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신의 소명을 받았다.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소집이다. 소집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낱말이다. 소천이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소천 했다, 또는 소천 당했다, 소천 당했다보다 소천했다 말을 많이 씁니다만, 조금 어떤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있죠. 어쨌든 소천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네. 환자는 불을 환자다. 환기, 불러 일으킨다. 환기시킨다. 주위를 환기시킨다. 그렇죠? 어떤 다른데 이렇게 골몰해 있거나 빠져 있는 사람을 바로 돌아오도록 주위를 환기시킨다. 그때 쓴다. 이 환기란 말은 우리가 이 글자가 다릅니다만, 바꿀 환자, 그리고 기운 기자에서 환기,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렇죠? 환풍기 할 때처럼 환풍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환기통, 그렇죠? 이것은 한자로 구분해야 된다. 또 불을 환자에는 사환이다. 사는 이제 하여금사, 뭔가 시킨다는 것이죠. 불러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사환이다. 사환을 채용했다, 고용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환문은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을 얘기한다. 아까 앞에서 검찰 등에서 부를 때, 그때 환문했다 할 때 불러서 신문하는 것이다. 규환은 부러짓는다는 것이에요. 막 부러짓는다. 네, 규환. 아비규환을 더 많이 쓰죠. 아비 지옥에서 이렇게 부러짓는 것을 아비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주 어떤 참혹한 상황에서 살려달라든지 도와달라든지 부러짓는 것, 고통에 못 이겨 부러짓는 것을 아비규환이라고 한다. 이때도 이 불을 환자를 쓴다. 자, 돌아올 환자를 쓰는 것도 낱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몇 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환한다. 반환. 그렇죠? 책을 빌렸다가 도서관에 반환한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 많이 쓰죠. 반환점이다. 반환점.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돌았다 할 때 반환이다. 마라톤에서 반환점 할 때는 이 절반 반자를 쓰는 반환점이라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라톤 코스는 직선 코스가 아니면 또 똑같은 거리의 직선 코스가 아니면 이 절반에서 반드시 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돌 수도 있고 하므로 절반 반자를 쓴 반환점은 없다. 마라톤 반환점도 이 돌아올 반자, 돌아올 환자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환한다. 원금을 상환한다. 예, 그렇죠. 대출을 상환한다. 그리고 탈환이다. 뺏어온다. 그죠? 환갑이다. 육식갑자가 한번 돌았다. 예, 환갑이다. 환생이다. 이런 굉장히 많이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이 소자와 이 환자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를 소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글자, 실사자를 넣으면 이을소다. 네, 소개해준다. 중간에 끼어서 이어준다. 소개해준다. 사람을 소개한다. 그렇죠? 그리고 날일자가 들어가면 밝다는 뜻이에요. 밝을 소. 예. 소상하다.
자, 소상하게 설명을 한다 할 때, 그때 이걸 쓴다. 그렇죠? 그 외에는 막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만, 네, 소상하다는 것은 많이 쓴다. 삼수가 들어가면 늪이다. 늪에 빠졌다 할 때 늪소다. 그렇죠? 늪소. 호소. 호수와 늪이다. 그렇죠? 소택이다 하면 늪과 못이다. 늪과 못이다. 호수와 늪과 못과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보니 웅덩이가 제일 작다. 웅덩이. 그 다음에 못이다. 그 다음에 늪이다. 그 다음에 호수다. 호수가 제일 크고 늪은 그 다음이다. 못은 못택자, 그렇죠? 못택자를 쓰든지 또 못지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못이 이제 늪보다 좀 작기 때문에 연못이다. 연꽃 연자를 써서 연못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늪이 못보다 좀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수자, 제방변을 붙이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또 손으로 부른다. 그렇죠? 초인종 할 때, 초인종, 사람을 부르는 띵동 하는 것이 초인종이다. 네. 그리고 달릴 줄자를 넣으면 넘을 초, 네. 초월한다. 예. 초자를 많이 쓴다. 네. 그리고 밝을 소 아래에 또 연화발, 불을 뜻한 연화발을 넣으면 비춘다. 그렇죠? 조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환자는 빛날 환자예요. 그렇죠? 앞에 입구자 붙이는 게 이제 오늘 나온 불을 환자다. 윤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윤, 그렇죠? 수레를 뜻한다. 윤, 바퀴를 뜻한다. 바퀴죠. 윤환. 이것은 보기 힘든 낱말입니다. 집이 넓고 크고 아름답다. 네. 저에게는 이 낱말이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다닌 모교, 고등학교 모교의 교가에 보면 윤환미라는 게 있습니다. 윤환미를 자랑한다. 우리 학교에 어떤 건물이 아주 괜찮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가 안에 윤환미 자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남들이 잘 알기 힘든 그런 낱말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1920년대에 최남선이 쓴 심춘순례, 네. 아마 우리 국토를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고 아름다운 것을 적은 것인데 남도를 여행하면서 적은 글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보기에 윤환하거나, 그렇죠. 윤환하거나 굉글한, 아주 크고 뛰어났다 그런 뜻이죠. 굉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실질로 전라도 내에서는 가장 잘 지은 청사라고 한다. 네, 어느 청사인지를 가리키는지는 제가 검색을 해도 못 찾았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쓴 낱말이다. 요즘은 윤환이라는 낱말을 쓸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네, 불합자를 붙이면 불꽃환이다. 네, 이 글자는 일상 낱말보다는 사람 이름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이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손수자, 제방변을 넣으면 바꾼다는 환이에요. 바꾼다. 외환, 그렇죠? 외환. 외국환을 줄여서 외환이라 합니다. 그렇죠? 외환.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환전을 많이 해야 되죠. 돈을 바꾼다 할 때도 이렇게 쓴다. 태환. 태환과 불환. 태환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정금으로, 정화, 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꾸는 화폐를 태환 화폐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불환이다. 지금은 다 불환 화폐입니다. 그렇죠? 돈을 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내놓아라 해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한정일 보니까 소환이라는 것은 보면 한국과 일본은 똑같다. 같은 글자로 낱말을 쓰고 있다. 중국은 이 낱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환이다. 저는 전달한다. 예. 전달해서 부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글자로 보면 소자는 간체자가 별도로 없다. 정자와 같다. 환자는 좀 다르다. 간체자가 별도로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아래 가운데 앙자를 이렇게 써서 환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간체자가 된다. 그리고 돌아올 환자를 쓴 것도 신자체가 물론 소자는 같습니다만 여기 획이 점이 하나 빠지죠. 네, 하나 빠지는 것이 일본식 간체자다. 네, 일본식 신자체다. 네, 이것도 중국에서는 소회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네, 부르는데 간체자를 보면 환자가 돌아올 환자가 이렇게 쓴다. 이게 아주 복잡한 획을 안일부자로 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소환
한글로는 같지만은 부르는 곳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네,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일단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두 낱말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